즉각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10월 3일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0월 5일 제명 결의안을 막기 위해 신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만으로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집니다. (10월 13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에 반발해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 통일당 의원 3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결국 부마 민중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YH 사건 끝나고 야당 총재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는 일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타임스 기자회견 관련돼 가지고 맞아, 외신 기자회견 관련해서 제명을 하는데 그것도 차지철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재규 부장 그걸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차지철 실장이 우겨가지고 그걸 제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신라 호텔에서 회의한 건 사실이고, 또 신라 호텔에서 옹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차지철이가 와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10월 17일은 유신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날 자축 파티가 열립니다. 그 전날 부산에 내려갔던 내무부 장관이 부산 사태는 진압됐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노래 자랑을 하며 파티를 즐깁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부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산 지역의 비상계엄을, 마산 지역의 위수령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에서 파티가 무르익고 있던 그 시간,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 차량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관공서와 언론사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지철과 김재규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재규는 이것이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체제에 저항하는 밀란이라고 보았고, 차지철은 그 주체가 무엇이든 캄보디아처럼 200~300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차지철 때문에 여론과 차단된 박 대통령이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차지철의 말을 더 믿음으로써 사태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규라는 사람이 발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총살이 됐지, 대통령이 내가 명령하는데 누가 나를 총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26일이 왔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방 행사 2곳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충남 삽교천 방조제 준공 행사와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이 그것입니다. 송신소 개소식은 정보부 소관이어서 김재규가 대통령을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 차지철은 김재규가 자신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 1호기에 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2호기를 타고 오라는 소리에 모욕감을 느낀 김재규는 그대로 차를 돌려 남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궁정동 연회는 김재규를 달래기 위해 김계원이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연회장에서도 두 사람은 날카롭게 대치합니다. 그날의 화제는 66명이 사퇴서를 낸 신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김재규는 주류의 협조 없이 정운갑 대행 체제 출범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차지철은 신민당 의원들도 까불면 전차로 쓸어버리겠다는 강경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밤 김재규는 대통령에게 유난히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대통령은 사사건건 차지철의 편만 들었습니다. 노래 몇 곡이 불려지는 사이 김재규는 밖으로 나와 부하들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 그는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차례로 쏩니다.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후일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목을 맞은 차지철은 화장실로 달아났습니다. 김재규는 갖고 있던 권총에서 더 이상 발사가 되지 않자 밖으로 나가 부하의 권총을 가지고 와 확인 사살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문갑 뒤에 숨어있던 경호 실장에게 차지철은 74년 문세광 저격 사건 후에 동서양의 암살 사건을 분석 연구한 암살사란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측근에 의한 암살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첫 장을 브루터스에 의해 살해된 시저의 사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그런 죽음을 맞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해 4월경에 민심이 완전히 고하당을 떠났다는 걸 느꼈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으면 자살할 거다 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암살당하는 건 결국 차지철이가 사고를 낼 거다. 차지철이 저 친구가 결국 야심이 있어서 박 대통령을 거시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사실 걱정을 한 사람이에요. 죽고 난 뒤 차지철은 비로소 가혹한 비판을 받습니다. 정부는 그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의 시신을 받아준 곳은 노모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충성스러웠지만 그분이 망한 데 있어서는 대통령의 잘못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헌법에 또 법률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줘야 되는 건데 그 권한 이상의 권한을 주면 그건 반드시 부패하거나 아니면 권력